지금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전에 어떤 시점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2000년대 초반 뭐 저쩌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건물 가격 내려간 적 있어요?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댓글을 보다가 앤디리님이 쓴 댓글을 보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용을 일단 읽어줄게.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3년 동안 2배 반 올랐다고 하셨는데 정권도 바뀌고 아파트값 어쩌고 저쩌고 미국 어쩌고 하는 금리 미중 전쟁 어쩌고 향후 5년 동안 예측한다면 강남의 빌딩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오른다면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막 여러 힘든 일이 있는데 앞으로 강남 빌딩 가격 5년 동안 어떻게 될지요. 자,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건데 이 전에 많은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할 건데 깊게 얘기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냐면 미국 여행 간다고 칠게. 그러면 검색하겠지? 주위에도 물어볼 거야. 그러면 찾으면 얼마든지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네이버에서도 많아. 구글에도 많아. 이 말인 즉슨 과거에는 미국 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때는 아는 게 힘인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적은 비용으로 미국을 갔다 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실제로 갔다 온 사람. 자, 한 번 갔다 온 사람, 3번 갔다 온 사람, 10번 갔다 온 사람, 6개월 갔다 온 사람. 6개월 갔다 온 사람이죠.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많은 정보 중에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아주 많이 해본 사람, 내가 아는 한 그 일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나한테는 가장 안전하고 맞는 얘기가 되겠지. 모든 일은 다 똑같아.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정보가 많은데 그 기준이 없어. 사람들이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99명이 미국 힘들대. 1명이 괜찮대. 근데 99명은 안 가봤어. 1명은 가봤어. 그러면 99명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 가야겠다. 이게 맞아? 99명은 안 가봤기 때문에 이 99명의 의견은 0이야. 0대 1일 뿐이야. 근데 지금은 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99대 1이라고 생각해. 와서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일부러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야.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모바일상에 올리는 그 정보들이 그래도 누군가한테 듣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 꼭 틀린 얘기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이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봉사가 코끼리 만진 얘기 알지? 봉사가 코끼리를 놓고 만졌더니 누구는 코를 만졌고 누구는 다리를 만졌고 누구는 꼬리를 만졌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호스야. 근데 코끼리를 눈으로 보고 전체를 다 만져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 첫 번째, 코끼리한테 가까이 가면 밟혀 죽을 수 있어. 가까이 가지 마. 근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요. 그치. 근데 도움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거지.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일부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적어도 강남 빌딩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강남 빌딩을 사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강남 빌딩을 사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해 봐야 돼. 적어도. 내지는 현재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많이 경험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앞으로 맞을 가능성이 크겠지.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사람, 검색으로만 아는 사람, 누군가에게 얘기만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건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뤄봤어.
발품을 팔아봤어. 그중에 건물을 샀어. 철거하고 지었어. 명도했어. 세입자 관리했어. 그걸 수십 번 했고 임대 관리를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있는 사람이랑은 안 사보고 검색하는 사람 10,000명과 이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비교한다면 0대 1이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무 책임 없이 하는 말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사야 돼요. 하는 말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칠게. 네.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안 사면서 이 사람한테는 사라고 해. 그러면 이 말은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지. 또 하나 건물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 살 여건이 안 돼. 사본 적도 없고. 그럼 이거는 무슨 결정권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까 말까 판단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집중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 거지 자기는 살 수 없어. 근데 사세요 마세요 하는 거는 이거는 무게감이 책임감이 1도 없는 거야. 제가 이전에도 강남 건물 점진적으로 적어도 상승한다. 올해 말까지도 점진적 상승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럼 너는 사고 있어? 네. 그 뒤에도 몇 개 건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도 행동하고 있고 행동하기 위해서 알아본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검색만 좀 해서 알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렇다더라로 얘기하는 것과는 무게감 측면에서 1000과 0의 차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러더라도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감히 본인이 돈을 가지고 건물도 안 사본 사람과 수십 번의 건물을 사고 건축을 몇십 번씩 하고 임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를 9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 사람과 이건 1대1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남 부동산 시장 2027년까지 앞으로 이제 5년 뒤까지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드린다면 2027년 앞으로의 5년 전망을 말한 이유가 건물을 사면 대부분이 최소 5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강남에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평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을 제가 산다는 거는 앞으로 5년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세계 정세 뭐가 있고 막 힘들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60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이 사이에 문제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문제라는 게 없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죠. 동전에 늘 양면이 있듯이 어떤 시대든 어려운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둘 다 공존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안 되는 것부터 봐요. 누구는 되는 것부터 보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고 아닌 걸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전에 어떤 시점 금융위기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저쩌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건물 가격 내려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늘 있었어요. 어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와 강남에서 우량한 건물과는 명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일하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건물을 사고 있다는 건 적어도 5년 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을 건물 사는데 쓰는 거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안 사고 있다면은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아까 질문하신 분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 미중 경제정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가 폭등 여러 가지 악재를 얘기할 거예요. 이거 때문에 건물값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것 때문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글을 쓰면서 그냥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10억 내기하고 쓰자고 하면 글을 못 쓸 거예요. 직접 돈을 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직접 건물을 사는 걸 가지고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전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고 제가 현장 시장을 보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이제 이렇게 많이 사고 짓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자산도 엄청 크시다는 건데 보통 유튜버들 보면 차 자랑도 하고 집 자랑도 하고 내가 돈을 잘 벌었다는 걸 막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있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숨기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단기간에 유명해지는 방법이야.
단기간에 유명해지고 단기간에 어떤 실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건 싫어. 왜냐면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했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돈이 있다고 확인된 게 아니라 돈이 있어 보인다야. 그리고 본인이 얼마 벌었다고 하지만 매출 보여주거나 그 달에 얼마 번 거 보여주는 거야. 나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몰라. 정말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고, 진짜 돈을 벌었다고 치자. 진짜 돈 번 사람은 그런 걸 나와서 얘기하기가 껄끄러워. 그런 얘기를 나와서 얘기했을 때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일은 일로서 실력으로서 증명하면 돼. 내가 건물을 샀던 거, 건물을 짓고 있는 거, 뭐 카페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내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었던 건물 보여주는 거, 임대 관리하면서 있었던 일들,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겪는 일들, 해본 일들, 이거는 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어그로를 못 끌지.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증명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집에 살아요, 어떤 차가 있어요, 뭐 돈을 얼마 벌었어요.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잘해서 번 거야? 어떻게 해서 번 거야? 알 수 없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고 있어? 확실히 알아? 많이 해봤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 이게 내 실력을 증명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오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유튜브를 보고 때 누가 얼마를 벌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럼 어떤 사업을 했어, 어떻게 성공을 했어, 어떤 일을 겪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난 이게 중요해. 내가 주로 하는 이야기. 진짜 본인 실력을 증명하려면 일로서 얘기해줘야 돼. 빌딩을 많이 거래하셨으니까 그만큼 거래한 만큼 재산도 많이 늘으셨을 텐데 실제로 많이 느셨는지. 많이 늘었어. 그럼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셨어요? 어디 가서 자산으로 얘기했을 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정도? 충분히 자산가 이 범주에서 한참 그래도 상위권? 그러면 그게 빌딩 거래하면서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자산을 이루기까지? 나는 사실 짧아. 10년 내외. 10년. 부럽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어떤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정말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담을 오신 분한테는 제가 그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상담은 저는 유료로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아무나에게 막 제가 얼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싫거든요. 그런 쪽으로 내세우는 걸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한다, 뭐 그런다면은 저 얼마든지 그게 증명이 꼭 돼야 된다, 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럴 수도 있겠죠. 저희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건물을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임대 관리까지 해준다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만약에 떨어질 거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해서 보증금 건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떨어지면 그만큼 보전하고 올라가면 나 줘라. 그럼 전 100%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돈을 넣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를 따지면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1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넣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만한 건물을 사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나면 제 손해로 떠안게 되니까.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상담 오신 분들이 원한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던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듣고 활용하거나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단계로 높아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 네, 오늘 5년 뒤에 전망, 강남빌딩의 5년 2027년까지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앞뒤 얘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망 뭐 얘기하는 거나 좀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검색하면 또 엄청 많을 거고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그거에 책임질 수 있고 본인이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의 깊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인해서 판단을 내린 것들은 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 근거가 완전히 다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냐 못 지냐의 차이 아주 크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